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부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죠.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머릿속은 늘 무언가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도 난 점점 나아지고 있어, 이런 느낌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각종 앱을 쓰고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영상 재생 속도를 2배로 높이면서도 정작 우리는 예전보다 더 할 일이 늘어난 것 같고 더 피곤하고 더 불안하고 더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뭔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머리는 멍할 때 있죠. 자기계발서를 몇 권이나 읽었는데도 어제와 오늘이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조용한 시간의 힘의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와닿았어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진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있나요? 라고요. 이 책에서는 자기계발의 핵심이 고요한 시간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감고 앉아서 단순한 명상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 생각을 정리하고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간, 그리고 진짜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 잠깐의 고요한 순간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바쁜 직장인들, 바쁜 워킹맘들, 바쁜 현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조용한 시간? 그런 여유가 어딨나.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벅차다. 가끔은 화장실 갈 시간도 모자란다고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럴 때일수록 조용한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조용한 시간은 단순히 넋을 놓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두뇌를 재정비하고 집중력을 되찾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조율하는 생산적인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 조용한 시간의 힘을 읽고 나면 자기 개발이라는 것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게 자기 개발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책에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생산적 멈춤의 기술,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볼게요. 그 전에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면 다음 주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지금부터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나를 찾는 시간, 고요한 가운데 성장하는 시간, 조용한 시간의 힘을 요약해서 읽어볼게요. 조용한 시간의 힘, 저스틴 존, 리 마즈 지음, 최안나 옮김, 시공사. 우리나라 속담 중에 침묵은 금이다 라는 속담 있잖아요. 근데 이 속담이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속담인가 봐요.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는 속담을 따서 이 책의 원제는 골든, 조용한 시간의 힘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재밌는 건 이 책에서의 조용함, 이 침묵이라는 것이 그냥 소리가 없는 상태라던가 소리나 소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은 지금 여기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침묵은 우리 내면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조용하게 우리 내면의 존재를 들여다보는 힘이 바로 침묵의 힘이에요. 이 책은 총 15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침묵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고요함을 재발견하고 고요함이 주는 집중의 힘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과잉 정보를 줄이고 고요한 시간을 만들므로써 우리가 얼마나 더 평온해지고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더 창의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5장까지는 침묵을 찾아가는 실제적인 아이디어 33가지를 이야기해요. 지금부터 5장에서 말하는 고요함이 주는 집중의 힘을 살펴보고요. 책에서 말하는 침묵의 힘 33가지, 고요한 시간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 33가지를 살펴볼게요.
5장 고요함의 재발견. 검색이 일상화되면서 업무를 볼 때도 뭔가를 계속 온라인에서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게 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원치 않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을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의 일에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죠.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가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외부의 자극을 줄이는 이유는 우리의 집중력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고요함이야말로 잃어버린 집중력을 되찾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이 5장을 관통하는 긴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짧게 줄여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국제적인 코칭 회사의 대표였던 풀러의 사례가 나와요. 매일 바쁘게 두바이로 도쿄로 이스탄불로 출장을 다니던 풀러는 어느 날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중앙선을 넘어서 돌진하는 차의 정면으로 치였어요. 그리고 뇌에 커다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풀러의 뇌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 중인 뇌에게 과잉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도를 줄이고 소리를 줄인 공간에서 뇌를 회복시키는 거죠. 의료진은 풀러에게 일하지도 말고 스마트폰을 쓰지도 말고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일상적인 소리나 자극에서 떨어져서 뇌를 휴식하게 만들었더니 이 고요한 침묵 속에서 뇌가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풀러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세상 속에서는 내가 시냇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시냇물에는 원천이 있어요. 그 원천은 거대하고 광활한 침묵이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은 바로 그 거대하고 광활한 침묵으로부터 흘러나와요. 만약 내가 시냇물을 따라서 너무 오래 흘러가면 그래서 그 침묵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면 시냇물이 말라버려요. 굉장히 찰떡 같은 비유죠. 우리의 에너지와 집중력, 생의 활기는 이 침묵이라는 원천에서 흘러나온다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가 말라버리기 전에 다시금 침묵이라는 수원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집중력과 활력을 채워줘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일상에서 이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주 잠시만이라도 단 1분, 2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면 돼요. 그 잠깐의 시간 덕분에 우리는 다시 집중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힘이 얼마나 강렬한지 알려주는 또 하나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실 이 청각적인 수준에서 소리가 없는 상태는 그동안 연구의 대상이 되거나 연구의 메인 주제가 아니었죠. 수많은 연구에서 소리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니까 소리 자체는 통제를 해야 하는 일종의 변수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식 연구는 별로 없지만 우연하게 이 침묵의 효능이 발견된 연구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루치아노 베르나르디 박사는요, 음악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박자, 리듬, 선율을 가진 음악을 6가지 종류를 골랐대요. 그리고 실험자들에게 들려주면서 이 6가지 종류의 음악이 실험자의 심혈관계, 호흡기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진행이 되는 동안 이 6개 중에서 무작위로 1개의 음악을 틀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 전에 음악을 멈췄어요. 2분 동안 음악을 멈춘 상태에서 실험자들이 원래의 그 상태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다시 음악을 트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실험 대상들은 이 침묵의 2분 동안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래 상태보다 더 편안한 상태가 된 거예요. 6개의 음악 중에서 가장 느리고 진정되는 곡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 음악을 틀었을 때보다도 음악을 껐을 때, 음악이 안 들릴 때, 이 침묵에 쌓인 2분 동안
실험자들은 더 깊고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보다 침묵이 심혈관 기능과 호흡기 건강을 개선하는데 더 강력한 요인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된 연구들이 조용한 명상이나 조용한 실천이 주의력을 개선한다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우울이나 불안에 연관된 요인들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자극이나 인지적인 부담이 되는 상태를 피하는 것이 뉴런을 재생하고 뇌 기능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플러의 경우에는 고요한 상태에서 빠르게 뇌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책 속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매일 아침 2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산책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대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오늘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업무의 결과로 봤을 때 생산성이 떨어지는 날은 대부분 아침 산책을 못한 날,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날이었다고 해요. 고요한 시간은 뇌에서 집중 회로를 재가동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멍하니 있을 때 우리의 뇌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상태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비로소 복잡한 생각들이 싹 정리되면서 주의를 한 방향으로 기울일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멍 때린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멍하게 있을 때 뇌는 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창의성과 자기 반성을 시작해요. 오랜 시간 동안 멍 때리는 것 자체가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여겼었는데 실제로는 그 자체가 두뇌에 꼭 필요한 기본 모드였다는 거예요. 하루에 단 15분만 고요하게 앉아 있어도 뇌의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해요. 이 고요한 시간은 집중력을 회복하는 조건이자 정보를 소화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는 생각보다 더 자주 멈춰야 합니다. 책에서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소개하는데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 멀티태스킹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집중력이 낮아지고 실수가 많아졌다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오히려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에서도 월등하게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사실은 이렇게 한 가지에 집중하는 힘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길러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방해꾼들이 많죠. 요즘 스마트폰은 이 고요함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존재예요. 이제는 화장실에 갈 때도 꼭 스마트폰을 챙겨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잠자리에 들어서까지도 자기 전까지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또 업무에 엄청 집중하고 있는 순간 스마트폰에 알림이 띠링하고 울리면 무심코 들어서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무심결에 확인한 한 번의 알림이 우리의 집중력과 평정심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다니엘 레비티는 인간의 뇌가 매일 약 11GB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생각해보면 스마트폰 알림에서부터 이메일,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카톡이나 메신저, 소셜미디어의 피드백, 끝없이 이어지는 쇼츠, 끝나지 않는 쇼츠. 우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소비하는 상태에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주의력 과잉의 삶을 살다 보면 뇌는 결국 피로해질 수밖에 없어요. 잠깐 14장으로 건너뛰자면 14장 정보 과잉 시대의 소음 관리라는 챕터에서는 고요한 시간을 만드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기술이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침묵을 마주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걸으면서 명상을 한다던가, 오전에는 스마트폰을 켜지 않기로 한다던가, 디지털 안식일, 며칠 동안 디지털 기기들을 멀리 한다던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상을 하면서 걸을 시간이 없거나 걸을 장소가 없거나 업무 때문에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거나
하루 이상 디지털 안식일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드시죠? 저는 최근에 휴대용 귀마개를 하나 샀어요. 여행 갈 때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랍에 넣어놓고 까먹고 있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한번 꺼내서 껴봤어요.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생활 소음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 귀마개를 하고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는데 연필이 사각거리는 소리, 그 소리도 안 들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소리가 영에 수렴하는 경험을 했죠. 제가 침을 삼키는 소리만 간신히 들리는 정도? 잠깐 이렇게 귀마개를 하고 일을 해보니까 집중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더라고요. 기술의 도움이라는 게 슈퍼컴퓨터가 엄청난 디지털 기기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귀마개 정도의 도움도 빌릴 수 있겠다 싶어요. 그 말랑말랑한 귀마개 있죠? 그 들고 다닐 수 있게 케이스가 함께 들어있는 귀마개를 추천해 봅니다. 조용한 시간의 힘을 위한 아이디어 33가지. 10장부터 15장까지는 고요한 시간을 통해 나를 발전시키는 아이디어 33가지를 쭉 이어서 나열하고 있어요. 10장에서는 나 자신의 고요함을 찾아갑니다. 일을 잠깐 멈추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전략일 수 있다고 말을 해요. 바쁘게 움직이기보다 잠시 멈춰서 생각할 때 오히려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역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1장의 열광적인 침묵 찾기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요한 장소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요.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 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내 감정을 정리하고 타인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면서 서로의 관계에 여유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12장 조용히 함께 일하기에서는 조직과 기업에도 고요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조직 내에서의 고요한 시간은 생산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유도합니다. 회의 없는 시간, 집중 타임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 사례를 들어서 보여주죠. 13장 조용한 일상 보내기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고요한 시간이 더욱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일수록 비어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서적인 회복이 가능하고 창의적인 상상이 가능하고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도 아이들에게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줘야 해요. 14장 정보 과잉 시대의 소음 관리에서는 고요한 시간을 만드는 건 의지가 아니라 기술이라면서 걷기, 명상, 스마트폰 없는 아침, 디지털 안식일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요. 15장의 황금 같은 침묵 문화에서는 고요한 시간도 꾸준히 훈련해야 내 것이 된다. 고요함은 습관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고요함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평온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선택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렇게 10장부터 15장까지의 커다란 줄거리 안에서 조용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실천적인 아이디어 33개를 말합니다. 사실 이 두꺼운 책의 반 정도를 이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데 할애하고 있는데요. 제가 짧게 요약을 해볼 테니까 직접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를 음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아이디어 16가지만 체크해 볼게요. 아이디어 17부터는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할 수 있는 침묵의 힘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이디어 1. 그저 들으라. 앉아서 10초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무엇인가 주의 집중할 소리가 없어도 이 일상에서 들리는 소음 있죠? 아무 것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듣는 행위가 신경 발달을 가속화한다고 해요. 업무가 끝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와서 가방을 집어던지고 바로 TV 스위치를 누르시기 전에
잠시 앉아서 딱 2, 3분 정도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 보세요.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신경 시스템이 균형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 2. 침묵이 주는 작은 선물. 늘 들리던 소음이 잠시 멈췄을 때 그 순간을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쇼츠를 보다가 계속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아마 그 비어있음, 아무것도 없음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소음이 멈췄을 때 그 순간을 음미하세요. 그 소음이 멈춘 순간을 선물이라고 받아들이세요. 빈 공간을 채우고 싶은 유혹을 피하고 스스로에게 이 순간을 어떻게 재충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 물어보세요. 아이디어 3. 하루 3번의 호흡이 나를 바꾼다. 하루를 보내다가 문득 생각이 날 때 숨을 3번만 쉬어보세요. 어쨌든 우리는 항상 숨을 쉬고 있기는 하지만 숨을 쉬는 동안 3번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아무리 바쁘셔도 그 정도를 할 시간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면 의식의 조용함이 생겨난대요. 아이디어 4. 움직일수록 고요해지는 마음. 예전에는 명상을 할 때 가만히 제자리에 앉아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몰입 상태, 무엇인가에 몰두해서 움직일 때 마음속 침묵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대요. 몰입해서 움직이면 이때 생겨나는 유익한 스트레스가 우리의 주의력의 대부분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데 한눈을 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움직일수록 고요하게 되는 거죠. 농구를 하거나 스케이트를 타거나 달리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방바닥에서 애벌레처럼 굴러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디어 5. 사이의 빈 공간에 집중하라.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만 깊게 심호흡을 해보세요. 문을 열든 방을 떠나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든 정수기에서 물을 따르든 전등을 켜든 끄든 간에 그저 그 일을 할 때 한 번만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정말 별것 없이 2, 3초면 충분한 일입니다. 다만 이 2, 3초의 빈 공간에서 약간의 영원을 찾아보세요. 책에서는 이 빈 공간, 2, 3초의 여유를 시에 비유합니다. 시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만큼 중요하죠. 단어와 단어 사이의 공간이 훨씬 더 소중해집니다. 아이디어 6. 한 가지 일을 하라. 우리는 보통 커피를 내린다라는 한 가지 일을 할 때 그냥 빨리빨리 커피 가른 것을 쏟아붓고 물을 튀기고 또 다른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서둘러서 해치우죠. 정신없이 커피를 내려요. 하지만 한 가지 일을 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결과에서 벗어나서 과정 자체를 하나의 일로 보는 거예요. 그저 커피 한 잔을 만든다는 결과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갈린 커피의 색깔에 집중하고 물 표면의 광택, 약간의 기름기에 집중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고 커피 자체의 향과 맛을 음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이디어 7. 글자 사이에 있는 침묵.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껴보셨을 텐데요. 정말 집중하고 재미있는 책을 읽다 보면 옆에서 누가 불러도 잘 안 들리죠?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언어는 내면적 침묵으로 가는 길로 인도를 한대요. 아이디어 8. 자연에서 만난 순간적인 몰입. 새의 지저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일종의 침묵에 귀 기울이는 것과 같다고 책에서는 설명합니다. 새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저 멀리 새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기만 해도 돼요. 그러는 동안 우리의 뇌는 잠깐이라도 쉴 수 있죠. 자연과 연결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아이디어 9. 시공간 속에서 나만의 피난처 만들기.
우리는 달력에 중요한 약속을 체크해 두는 것처럼 달력에 조용한 시간을 보호해 둘 수 있어요. 아무런 회의도 약속도 없도록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비워놓을 수 있겠죠. 스트레칭을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어떤 편안하고 조용한 존재 방식을 찾을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창조해 내시길 바라요. 아이디어 10. 소음과 친구가 되라. 책에서는 계속 소음을 원치 않는 방해로 정의를 내렸는데요. 우리는 소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소음에 대항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소음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저 피할 수 없는 소음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소음과 친구가 되기 시작하죠. 때로는 소음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11. 할 일을 챙겨 자연 속으로 떠나라.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와 비슷할 것 같아요. 여행을 가서 업무 스케줄을 짜면요. 정말 중요한 일만 남기고 스케줄을 짤 수 있대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지각을 그렇게 여유롭게 만드는 거죠. 아이디어 12. 하루의 침묵이 일주일을 바꾼다. 단 몇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침묵의 시간을 확보해 보세요. 그 시간 동안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하는지 돌아보고 나의 관계와 경청의 질을 평가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 13. 망각의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기. 침묵 속에 있을 수 있는 몇 시간을 비축해 보세요. 자연 속에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혼자서 평화로울 수 있는 공간이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와 걱정을 뒤에 남겨두는 것이에요. 아이디어 14. 나만의 겨울방학 만들기.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일주일 정도. 우리는 휴식할 수 있어요. 이런 휴식이 성공과 전혀 상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작은 휴식은 성공의 열쇠라고 말해요. 만약 떠날 수 없다면 사진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식물을 들이거나 스스로를 위해서 꽃을 사보세요. 공간이 다르게 느껴지면 분명 심리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 15. 내면의 소음을 직면하라. PTSD가 있는 사람에게는 침묵이 존재할 수가 없대요. 트라우마가 깊을수록 내면적 소음이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듣던 소음의 원천을 해소해야 합니다. 아이디어 16. 무아지경의 눈으로 바라보라. 세상을 처음 만나는 아이 같은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세요. 모든 것을 배우지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어른들이 즐기는 값싼 스릴이나 공허한 호기심 대신에 아이의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성과 책임감을 추구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보내는 조용한 시간을 우리는 사치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하지만 고요함은 사치가 아니라 어쩌면 생존을 위한 조건일지도 모르겠어요. 단 10분 정도의 고요함이 나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해주고 나의 감정을 회복시켜줍니다. 하루의 리듬을 되찾는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 전체를 리셋할 수 있어요. 아침에 10분, 점심에 5분 산책하기, 잠들기 전 고요한 3분, 이 작은 시간들이 하루의 리듬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시간은 하루 중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간, 나의 뇌를 가장 깨우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정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죠. 지금부터라도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나의 하루를 리셋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조용한 시간의 힘을 빌려서 더욱 성장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